브렌다의 상태는 오랜 시간 그대로였다. 그녀는 알레르기, 피로, 소화불량, 두통에 매일같이 시달렸다.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브렌다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정력적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브렌다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다행히 제가 나서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게 했거든요. 진료실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하며 그녀가 자신의 병약한 딸을 가리켰다. 봐요. 번듯한 직업에 돈도 잘 벌지, 집도 근사하지, 내 선택이 옳았다니까요. 힘없이 앉아있는 브렌다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 일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브렌다가 홀로 진료실에 왔을 때 내가 물었다. 요즘도 많이 바쁜가요? 네, 정신이 없어요.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혹시 잠시라도 음악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음악이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란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진 걸 나는 알아챘다. 스케줄표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음악을 운동이라 여기기로 했다. 몸이 아닌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 말이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티머시 고레이의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입니다. 티머시 고레이는 마음의 힘, 즉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인데요. 하버드 재학 당시 테니스 선수로 활약했고 첫 책인 마음의 힘과 테니스, The Inner Game of Tennis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의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이 화제가 된 뒤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찾아왔고 단 20분 만에 테니스를 가르치는 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며 마음의 힘에 관한 그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며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20분 만에 테니스를 편안하게 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 자세만 6개월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트에서 공을 치는 것보다 그 옆에서 자세를 계속 배웠는데요. 20분 만에 코칭이 되는 영상을 보니 내가 그들의 상술에 넘어간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미소님들도 한번 보세요. 이유는 오늘 소개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20분 코칭 영상도 이어서 보시면 마음의 힘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책은 티머시 고레이와 두 명의 의사, 에드 한젤릭과 존 호턴이 함께 콜라보한 책인데요. 불안을 가라앉히고 행복에 다가서는 마음의 힘 느껴보시고 적용해보세요. 1장 몰려오는 불안 알아채기 5일과 2장 불안을 깨부수고 행복에 다가서기 4일, 3장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10일로 총 19일 동안 차례대로 읽고 적용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은 1장의 둘째 날,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어 지금보다 한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에겐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이 있다. 둘째, 마음의 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테니스부 주장을 맡아 한동안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 두 개의 나에게 셀프 1과 셀프 2,
즉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쯤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놀라운 힘이 어떤 나한테 나오는지 말입니다. 맞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판단하는 나가 앞쪽에 서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금세 자신감을 잃습니다. 테니스를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눈앞에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가 마음속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자세를 잡아. 왼쪽 발은 앞으로 20cm 정도 내밀고 각도는 15도 정도 바깥으로 틀어야 해. 라켓은 비스듬하게 살짝 잡아주고 공이 눈앞에 오면 정확히 받아쳐야 해. 자, 공이 왔다. 어서 쳐. 아이고, 제대로 치지 못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좀 더 연습을 했어야지. 그런데 지켜보는 나에게 경기를 맡겨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날아오는 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며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라켓을 휘둘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는 실수를 할 때조차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잘못 쳤네. 그럼 어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재미있는걸.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판단하는 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나를 찾는 용감한 시도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판단하는 나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입니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훌륭한 마음의 힘, 즉 지켜보는 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몰리의 테니스. 내가 첫 번째로 썼던 책이 출판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리즈너 리포트라는 TV 프로그램에 마음의 힘에 관한 20분짜리 영상을 내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커다란 카메라를 든 3명의 촬영 감독과 함께 내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약간 뚱뚱한 50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프로듀서가 내게 말하길 그 여성의 이름은 몰리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를 찾게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금세 테니스를 배울 수 있다. ABC 방송국의 프로듀서는 바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몰리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가 제시한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건네는 프로듀서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코트 한쪽에 말없이 서 있는 몰리를 바라보던 내 마음속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촬영을 수락한 이상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네트 건너편에 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몰리, 지금부터 내가 공을 칠게요. 그저 편하게 지켜보다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공이 바닥에 닿았다 튀어오르면 튄다. 그 공을 치고 싶다는 느낌이 들면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몰리는 내 말을 잘 따라줬습니다.
공 몇 개가 그쪽으로 날아갔고 몰리는 튄다, 친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친다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손에 든 라켓을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몰리, 그쪽으로 다시 공을 보낼게요.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라켓으로 공을 툭 쳐봐요. 공이 날아갔고 그녀가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공을 지켜보며 튄다, 친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잠시 뒤 몰리는 내가 보낸 공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쳤습니다. 나는 공을 치는 그녀의 자세가 제법 안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 더 공을 쳐낸 뒤 그녀는 한층 편안하게 라켓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몇 달째 테니스를 배운 사람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공을 치는 다른 동작도 쉽게 익혔습니다. 난 그저 공이 라켓에 맞는 소리를 들어보라든지 춤을 추는 것처럼 박자를 세어보라든지 하는 말을 몇 마디 더 건넸을 뿐입니다. 약속된 20분이 흐른 뒤 몰리는 코트 위에서 나와 즐겁게 공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 대의 카메라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본 프로듀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몰리가 20분 만에 테니스를 익힌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판단하는 나의 간섭 없이 지켜보는 나가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을 주고받는 동안 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점점 좋아졌고 정확하게 공을 치는 횟수도 늘어갔습니다. 지켜보는 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켜보는 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실패해도 금세 다시 도전합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판단하는 나가 걷기를 배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골반에 힘을 준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왼발과 오른발을 나란히 놓고 왼쪽 발을 8cm 정도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 다리를 움직이고 허벅지와 종아리의 각도를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런 넘어졌잖아 바보 같으니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판단하는 나의 수다를 듣는 동안 아마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과 판단하는 나. 지켜보는 나를 데려다 놓아도 판단하는 나는 호시탐탐 자신이 등장할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판단하는 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얼른 판단하는 나를 부릅니다. 불안이 판단하는 나와 절친 사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최상의 상태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의 도움을 받아 일 전체의 흐름이 눈앞에 보이며 마음 또한 편안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정확성으로 일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전화벨이 울리고 상사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합니다. 뭐지?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지금 하는 일의 방향이 잘못됐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료를 찾아보는 건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나눌한데. 지켜보는 나가 아무리 멋진 시간을 선물했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는 순간 판단하는 나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찹니다. 몇 분 뒤 상사가 부른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나가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테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면 판단하는 나는 그 위협에 대항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쩌지? 저 공은 치기가 어려워. 놓칠 게 틀림없어. 그 즉시 근육이 굳고 공을 놓치고 맙니다. 판단하는 나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 실패할 줄 알았어. 난 역시 한심해. 그 방향으로 다시 공이 날아오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 어쩌지 반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쩌지 반응은 프로 선수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나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지켜보는 나는 쉽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 이번엔 이렇게 쳐봐야겠어.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라켓이 적절하게 공에 반응합니다. 설사 받아치지 못해도 지켜보는 나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웁니다. 좋았어. 다시 쳐보는 거야. 희망적인 사실은 지켜보는 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나가 의식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두 얼굴의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그동안 내가 만난 이들 가운데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번갈아가며 내보인 사람입니다. 데이비드와 만난 건 코칭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힘 시연의 자리에서였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들고 네트 건너편에 선 그가 말했습니다. 제 백핸드 발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공을 그쪽으로 보내볼게요. 네트 쪽으로 다가와서 한번 쳐봐요. 내 말에 데이비드는 백핸드 발리 자세를 취하며 공을 몇 차례 받아쳤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공에 전혀 위력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약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치면 시합에서 점수를 따기 힘들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치고 싶은 건가요? 좀 더 강하게 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지금 보여주세요. 네? 뭘요? 데이비드가 원하는 백핸드 발리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주는 편이 제가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째 테니스를 쳐오는 것 같았고 자신이 원하는 발리를 보여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능력 발휘를 방해하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요구를 듣고 데이비드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는 내가 보낸 공을 집중해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 뒤 그녀는 완벽하게 공을 쳐냈습니다. 몇 분 전에 보여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말입니다. 오, 제법인걸.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감탄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그의 공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마법이 깨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네, 좀 전에 친 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게 제 실력이죠. 그럼 다시 설명하면서 공을 쳐보세요. 조금 뒤 그는 제대로 된 발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극적인 발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설명을 할 땐 지켜보는 나가 앞으로 나서서 데이비드가 좋은 공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판단하는 나가 그의 마음속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내 백핸드 발리는 원래 약해. 마치 낮과 밤처럼 강한 공과 약한 공을 번갈아 선보인 뒤 데이비드가 무척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게 제 실력인 거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데이비드의 마음은 철저하게 판단하는 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제법 놀라운 솜씨를 갖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그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내가 데이비드에게 건넨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깨달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나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는 건 그 말이 제법 그럴듯하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언제쯤 실력을 발휘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날 새로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적어도 강력한 백핸드 발리를 쳐낼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판단하는 나 찾아내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지켜보는 나를 당장 불러내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나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한 가지만 떠올려 봅시다. 그런 다음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중얼거릴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써 보면 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종이 안에 글을 읽어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힘 갖기. 판단하는 나는 우리의 마음에 비난과 걱정, 두려움의 껍질을 여러 겹 더 씌웁니다.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낸 뒤에야 비로소 지켜보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열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타고난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다음 3가지를 참고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에게도 찾을 수 있는 힘. 둘째, 볼 때마다 존경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힘. 셋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뻐하게 되는 힘. 여러 해에 걸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마음의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깨달음, 강한 용기, 또렷한 배움, 선택과 책임, 즐거움과 감사, 사랑과 친절, 희망과 신뢰, 창의력과 호기심, 적극성과 진실, 행복과 만족. 질문에 대답한 뒤 참가자들은 다들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는 명료함과 평온함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납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고 말입니다. 누구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주변을 통제할 수 없을 땐 괴로움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 다 마음속에 있지만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짓 환경에 우리를 맡길지 진실한 힘의 삶을 맡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기억해 둡니다. 우리는 다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브렌다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삶, 엄마가 그려놓은 길로 걷고 있는 브렌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아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인 엄마의 성화에 성장하는 내내 주눅들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을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라는 의사의 제안에 따라 음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가기 위해 연습하면서 마음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됩니다. 마음의 빛을 밝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브렌다를 보고 앞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오랜 압박감에서 벗어나 그녀 스스로 활기차게 시간을 채워갈 것이고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칭 내용은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어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지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일도 마음의 힘을 빌어 즐길 수 있는 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 긍정과 부정의 길,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 모두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마음속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면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면 지켜보는 나라는 것은 우리는 본래 자신을 믿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상황에 맞추려고 하니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우선 존중해주는 선택할 힘,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어떨까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